네, 오늘 웨비나 주제는 기업 핵심 자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와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고요. 오늘 발표 맡은 저는 김현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W에서 K사라는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의 제품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아젠다는 한 네 가지 정도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로 그 위협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텔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들의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TI 분야에서의 AI 기능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흐름상 조금 얘기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장표 좀 넣었고요. 사이버 위협이란 말 그대로 이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정보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위협 정보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먼저 이제 기업 브랜드 관련된,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사칭하면서 본인들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피싱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그 기업의 임직원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탈취하는 어떤 악성 사이트 만든다던가, 혹은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탈취해서, 혹은 기업과 관련된 직원들의 계정 정보 같은 걸 탈취해서 그런 것들을 다크웹이나 디베 같은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위협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외부에서 발생하는 내용들, 외부에서 존재하는 공격자들이 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수행할 때 기업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공격 지점, 공격이 가능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공격을 보통 하는데, 그래서 외부 위협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격 지점을 좀 잘 식별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는 위협들을 잘 트래킹하면서 공격자들이 어떤 침해 지표들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공격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 또한 사이버 위협의 하나의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향 정보도 꽤 중요한데요. 보통 사이버 위협이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두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공격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나 여러 어떤 조직들 무작위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해킹 사고나 아니면 동종업권에 대한 그런 사고 동향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사고 동향 파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그런 사고 동향 파악이 있어도 중요한 게 그런 공격을 실제 수행하는 공격 그룹들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또 이제 그런 각각 공격 그룹들이 어떠한 공격 그룹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공격 그룹들이 어떠한 공격 기법이나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지, 또 요새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랜섬웨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랜섬웨어들이 어떠한 취약점이나 공격 기법들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자산들을 계속 공격하는지에 대한 그런 동향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그 사이버 위협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사이버 위협이 사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요. 공격 그룹 같은 경우에도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이 좀 다르기도 하고, 계속 보안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결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또 공격 또한 어떤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리소스의 효율화를 또 위해서 되게 조직화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공격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이제 그런 도구를 많이 활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전문화된 조직화된 공격에 대한 흐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퍼스트콘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 장표 중 일부인데요.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그 정보 탈취 악성 코드, 저희 스틸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포스틸러 계열의 악성 코드를 단순히 그냥 배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곳들, 그리고 그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실제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확보된 그런
계정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고 또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되게 각자의 그 분야에서 되게 많은, 되게 다양한 네, 분야에서 되게 많은 공격자들이 이제 함께 협업을 하면서 되게 복잡하고 되게 많은 정보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들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그런 공격자들이 어떤 채널들 통해서 서로 저런 위협을 좀 나누고 혹은 같이 이제 조직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다크웹과 디웹이겠죠. 그래서 뭐 다크웹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친숙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최근에도 계속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사이버 위협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뭐 딥페이크나 마약 같은 네, 그런 어떤 범죄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다크웹이라는 게 사실상 그 세계적으로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대한 정보가 좀 적을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한 3% 정도의 수치로 되게 작은 수치는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3%라는 비율 안에서 봤을 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지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다양한 위협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우리 국내에 대한 네, 위협 또한 되게 적지 않은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 다크웹이라는 채널입니다. 그 다크웹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텔레그램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다크웹보다는 조금 더 접속하기도 편하고, 물론 이제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그런 익명성이나 그런 뭐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용자들이나 또 이제 악성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텔레그램도 사실 계속 저희 일상에서 접한 뉴스를 보면은 이제 다크웹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범죄들, 그런 위협들과 되게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격자들도 다크웹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텔레그램과 같이 병행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뭐 조직 운영한다던가 정보를 판매하는 형식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짚었지만은 이제 텔레그램 갖고 있는 그러한 보안성, 암호화성, 그리고 이제 그런 개인정보 보호 정책, 최근에 이제 CEO 잡혔다가 이제 계속 그런 뭐 정보 제공에 있어서 많이 말이 오가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공이 어렵다라는 입장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한 좀 어떠한 안정 장치들이 네, 공격자들이 이런 텔레그램이라는 또 다른 메신저를 좀 잘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좀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네, 그런 채널로서 자리 잡힌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은 경우 텔레그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런 위협들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 위협이라는 게 뭐 되게 드물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의도치 않게 재택근무에 대한 좀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또 그 관련된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사실 그 원래 기업이라고 했으면은 기업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보안 장비나 어떤 정책들로 어느 정도 보안을 갖추고 계속 운영해 왔을 텐데, 이제 그런 보안의 사각지대로 이제 빠지는 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곳에서 보통 노출되는 정보들이 뭐 VPN 정보라던가 내부 자산이 접속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계정 정보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보안 사각지대에서 노출되는 정보가 기업 내부의 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되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들을 인지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처해서 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이런 채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사례 몇 개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능하면 좀 최신 사례로 좀 들고 왔는데, 일단은 뭐 올해 10월 이제 2달 전에 그 디벨 포럼에서 이제 시스코 내부 자료 판매 글이 한번 올라왔었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시스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시스코 관련된 그러한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문서들, 그리고 또 어떤 개발 자료들, 아니면 뭐 소스 코드나 어떤 그 시스코 고객 자료들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샘플, 보통 이제 그 악성 그런 공격 그룹들이 이런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할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실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 많이 올리는 편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 실제 뭐 고객 명단이나 어떤 내용들, 캡처 화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블리핑 컴퓨터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이제 봤었었는데, 이제 이 인터뷰러라는 이제 유저가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본인이 시스코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는 API 토큰을 본인이 확보했었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액세스하였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로 이제 똑같이 올해 10월쯤 이제 대만에 좀 대형 하나 텔레콤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떠한 공격자가 그 텔레콤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한다라는 또 그런 글을 올렸었고, 이 공격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물론 이제 기업 안에는 이제 그런 보안 관련된 장비들이나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본인이 이제 백도어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런 보안 프로세스, 보안 장치들을 다 우회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좀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무비 프로토콜 관련해서 무비 관련해서는 아마 예전부터 조금 이슈가 많이 몇 번 되어 왔었었는데, 또 작년에 있었던 그런 취약점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들을 또 올해 11월에 그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업로드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 안에 기업 직원들의 이제 개인 정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그 각각 기업 자체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사나 파트너사에 관련된 정보 유출도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조금 된 거긴 하지만은 이제 그 협력사 랜섬웨어 감염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기밀 정보에 대한 유출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또 좀 그리고 협력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취약점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국내 한 100여 개의 기업과 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자산 정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계정에 대한 크레덴셜 정보들, 그런 것들이 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현황을 저희가 또 확인한 적이 있었고, 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인포스틸러, 그 협력사에서 인포스틸러 감염 때문에 이 협력사가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그런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이제 SVN이나 뭐 내부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계정들이나 아니면 그 각각의 그 자산에 대한 실제 정보들, 그런 것들이 유출된 사례도 존재하였고, 또 그 파트너사 자산이 이제 뭐 개발용이나 이제 그런 그 실제 서비스용이 아니고 이제 내부 테스트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운영하고 있던 자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공격자가 이제 그 정보를 탐지를 해서 그 외부에 노출된 자산을 통해서 실제 내부 접속을 수행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 정보를 탈취한 뒤에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판매한다고 이제 홍보를 했던 그런 사례들도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공격 그룹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념들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치적인 이념이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주요 정세로부터 좀 확산되는 위협이 있고요. 몇 가지 좀 예시를 들면은 최근에 조금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뭐 하반기쯤에 이제 한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지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낸 이후로부터 그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공격 그룹들이 서로 이제 연합하면서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수행을 좀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이제 왼쪽 위에 이제 그림 하나 간단하게 좀 넣어놨는데, 저기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정보 중에 좀 일부를 제가 캡처해 온 거고요. 그 텔레그램 내에서 텔레그램 채널들이죠. 텔레그램 채널들 내에서 그 공격 그룹들 간의 어떤 연관성, 그런 관계도를 좀 표현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게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것저런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SNS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고, 그런 소통이 원활한 만큼 어떤 협업이 가능한 구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서로 이제 계속 그런 의견을 잘 주고받고 서로 어떤 공통된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공격을 수행하면서 이제 어떤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런 행위들을 보다 보니까 왼쪽에 이제 썼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그룹들에서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면서 국내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한 선포를 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좀 사례를 살펴봤는데 사실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또 고려할 요인도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사이버 위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 위협을 그러면은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보신 것처럼 이제 되게 넓은 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이버 위험 인텔리전스도 되게 넓은 범위의 사이버 그런 인텔리전스를 좀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자체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내용들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혹은 어떤 솔루션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까지도 봐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에서 사례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협력사나 파트너사 혹은 이제 또 다른 목적을 쓰고 있는 서드파티 서비스 그런 사례들 그런 요소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들도 또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 실제 공격을 수행하는 어떤 공격자들 또는 새롭게 계속 생기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 요즘에 AI 계속 기술이 좀 계속 개별되고 있는데 또 AI 기술이 많이 상용화되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또 그 AI에 대한 공격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기 전에 어떤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되게 넓은 범위의 좀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이버 위 인텔리전스를 한 6가지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꾸준히 컨티뉴스하게 사이클이 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떠한 식의 그 기업이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고 어떠한 위협품들을 갖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들을 가공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고객들이 어떠한 위협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 전달해 드린 결과를 고객들이 보시고 저희가 또 피드백을 주심으로써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이 사이클에 반영하는 방식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CTI에서 되게 중요한 게 5번과 6번 내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제품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라이브 팀이라고도 고객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별도의 팀도 조직하였고 저희 또 이제 S2게더라고 이제 그 슬랙 채널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기능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위협 채널이 존재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딥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에 대한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커버리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검색 키워드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이제 그 단순히 텍스트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디웹이나 다크웹 또 텔레그램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그 실제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기능들도 제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봐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을 이미 했으니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가까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인지 아닌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과 연관되는 정보가 아닌지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내용만 조금 더 추려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되게 주요한 아이템인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노티 같은 걸 통해서 알림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출되는 정보들을 좀 분석을 해서 유형에 따라서 또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출 내용 중에 어떤 자산 그 직원이나 어떤 고객들의 계정 정보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또 저희가 또 분류를 자동으로 해내서 그 내용들만 묶어가지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우리의 기업 자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기업에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그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한 취약점들에 취약점이 계속 오픈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요하게 오픈되는 취약점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제공하면서 또 각각의 취약점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좀 위험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이것들을 뭐 단순히 나와 관계없는 취약점만 보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니까 저희가 이제 ASM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산을 스캔하고 나면은 각각의 기업 자산에서 실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취약점들을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부 위협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협적 관련 지표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 또 계속 지속적인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요한 공격 그룹들을 잘 리스트업하고 각각의 그룹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 특히 이제 뭐 사용하는 악성 코드나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드리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 TTP 정보들 그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그 공격 그룹들을 추적하면서 또 이제 분석하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된 어떤 침해 지표들이나 그 공격 그룹이나 그 그룹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 이 내용들을 좀 탐지하기 위한 어떤 탐지 룰들, 야로룰 같은 탐지 룰들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공격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 단위로 많이 이제 그 위협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캠페인에 대한 요약 정보라든가 그리고 그 공격 이 좀 수행되는 결과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해서 각각의 공격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최신의 공격 트렌드가 어떻게 좀 되어 있고 어떠한 좀 분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관계도 같은 것들도 제가 좀 시각화를 해가지고 좀 제공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런 조금 더 딥한 내용들도 함께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사이드에 사실 이 외적으로 말씀드릴 건 많은데 저희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한 기능을 몇 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보시다 보면 아마 좀 너무 정보 제공이라고만 좀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단순히 제공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 제품을 쓰시면서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AI 관련된 얘기를 저희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이버 위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이버 위험 인텔리전스 이 분야에서 AI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위협이 계속 고도화가 되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CTI CTI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들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고 또 직접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 어떤 건지 다 이해를 하고, 또 그 내용 중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분류한 다음에 또 그것들 하나의 또 요약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내부 의사결정에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계속 발생하는 정보들을 계속 내재화하는 그런 요인들의 그러한 포인트에 좀 많은 리소스가 좀 투자해야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실제 AI라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보고 있던 그런 많은 정보들이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이 되고, 또 그 자동으로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사람은 단순히 요약된 정보를 먼저 받고, 그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이런 정보들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리소스들이 그런 정보를 내재하는 거에 되게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가 CTI라는 분야에서의 AI가 좀 동작해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좀 자동화 내용들, 요약 내용들, 그리고 또 그 요약을 토대로 사용자가 더 세부적인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위협 현황에 대해서 뭐 자동화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자가 이제 본인이 어떤 좀 모니터링하고 싶은 그런 이슈를 좀 자동화해서 좀 이렇게 탐지를 시킨다던가, 혹은 이제 이 퀘이샤라는 솔루션 안에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협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뭐 어시스턴트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이제 하는 요약을 보고 각각의 내용 중 내게 필요로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링크를 통해서 실제 상세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보들을 접하고 의사결정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계속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은 좀 AI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AI 기술들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기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챗GPT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러 좀 안 나오는 걸 좀 제가 던진 거긴 한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터 중에서 제가 에콰이 액세스에 대한 좀 질문을 했고, 오른쪽 이제 애플시드, 그 김숙기가 사용하는 악성 코드 이름인데, 이제 그걸 질문했는데요. 왼쪽 보면은 얼추 대답을 잘한 것 같지만 사실상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 이게 보면은 뭐 이니셜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리소스 디벨로먼트 쪽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희가 이제 물어봤던 그런 어택 아이디도 좀 잘못된 정보를 많이 뱉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좀 실제로 틀린 정보를 이렇게 맞게 얘기하는 게 좀 LLM에서 좀 되게 중요한 이슈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안 분야에서 사실상 할루시네이션 현상 발생을 하면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게 기업에 되게 큰 위협으로 다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좀 피해야 하는, 최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코드의 내용인데, 이제 보면은 뭐 애플에서 한 뭐가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그 범용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범용적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만약에 제가 CTI라고 앞에 붙였으면 똑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단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관련된 단어를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 두 가지 이거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한 좀 이슈들, 그런 어려움들, 챌린지들을 잘 풀어야만, 네, 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를 좀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언어 모델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 또 그 언어 모델 바탕으로 이제 지식 그래프라는 것들도 많이 구축을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23년도나 24년도에 각각 뭐 다크웹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실제로 저희 연구를 했고, 그 글로벌 탑티어 학회의 그 논문 투어도 하고 실제로 이제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이 사실상 저희가 없었을 때는 되게 어려웠고 좀 잘 안 됐는데,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연구들을 진행해서 실제로 이런 모델 만들고 나니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들을 확인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경우, 이런 딱 각각의 도메인이 좀 특화된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좀 내린 경험이자, 네,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토대로 또 이제 조금 더 진보된 기능을 넣으려고 저희가 또 계속 내부적으로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단지 요약된 정보만 보는 건 아무래도 수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행히 빠질 수 없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그런 챗봇 형태의 LLM이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 모델이 좀 부여되어 있는, 적용되어 있는 그런 LLM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내용을 이 AI가 그냥 범용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언어 모델들을 통해서 잘 학습한 사이버 보안 분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형태,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그 기반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할루시네이션 얘기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할 때 실제로 그 근거, 그 출처,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네, 답변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저희가 좀 계속 지향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이 계속 실험과, 네, 그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곧 저희 솔루션에 좀 반영이 돼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것들에 있어서 시간 쓰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되게 빠르고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취득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네, 어떠한 의사결정 내려야 할지, 이제 거기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좀 이전이 되는, 네, 그런 형태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많은 기술 연구와, 네, 제품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처음 제가 웨비나 하는 거라 좀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한 이 정도 내용이고요. 혹시 뭐 오늘 발표 내용이나 뭐 그 외적으로도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그 채팅에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 이 제품을 쓰고 있는 해외 고객사가 어떻게 있는지를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한국이 메인이긴 한데, 저희가 그 예전부터 좀 오래된 그 해외 고객으로는 인터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서비스 제공한 지 2년인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고객을 위해서 이제 영문 버전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일본어 버전 두 가지를 좀 계속 제공하고 있고, 그 인터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 갖고 있는 그런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 또 해외 고객사로는 그 대만의 저희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대만 쪽 그 금융사 관련된 네, 그 고객도 존재 있습니다. 아마 그 외적으로 좀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언어는 뭐 한국어, 언어, 일본어 한 이 정도 세 개 있고, 사실 늘리는 것 자체는 저희가 뭐 그 자동화 그 LLM이 보통 번역을 되게 잘해가지고, 네, 자동 번역의 기능이 가능해가지고 저희가 뭐 늘리는 것 자체는 쉽게 고객만 있으면 쉽게 늘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사이버 위협의 유형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이버 보안 분야를 위한 LLM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분야보다 그 사이버 보안 분야가 더 어려운 게 맞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사이버 위협이 앞에서 제가 그 위협 뭐 사례들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했지만은 되게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 또 다루고 있는 범위가 넓기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도메인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좀 정치적인 내용들도 좀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기술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보통 그런 새로운 기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취약점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확장도 조금 많이 잘 팔로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되게 어려웠던 게 그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자연어 기반의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시값이나 IP 이런 것들은 자연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특수한 그런 좀 자연어가 아닌 그런 언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용어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특화해가지고 그 사이버 보안 도메인에 대한 언어 모델을 따로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거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도 이제 글로벌리 인정을 받아서 학회에 등재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SW는 어떻게 텔레그램 모니터링 하시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좀 봇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좀 무작위로 계속 그 채널들 확장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텔레그램도 어쨌거나 SNS 성격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악성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념들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뭐 액티비스트적인 그런 요인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닿긴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홍보들이 여러 가지 채널에 있어서 뭐 어떤 링크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 수집기에서 그런 링크들을 잘 탐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채널들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계속 수집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기업 임직원이 계정 유출이 있을 때 어떤 식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음,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그 내용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유출된 계정에 대한 현황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이제 그 유출되어 내용이 실제로 이제 유효한 계정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사실 근데 그 이후 프로세스는 아마 기업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비밀번호를 바꾸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정 자체를 파기시키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기업마다 다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조치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유출 내용 중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유출 때문에 계정이 나간 거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경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정보 탈취 악성 코드 그러니까 임포스틸러 같은 그런 악성 코드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정보 안에 이제 어떠한 호스트에서 감염된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하는 어떤 직원의 개인 PC인지 아니면은 우리 기업 내부에 존재한 내부 PC인지 뭐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로 또 그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에서 최대한 정보들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뭐 어떠한 파일이 실제 악성 코드인지 또 이런 정보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그런 정보들 바탕으로 이제 그 경로를 역추적해가지고 예, 그 실제 내용을 좀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지 좀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속 이렇게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 악성 코드를 이제 좀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뭐 IOC나 그리고 아니면 어떠한 뭐 야라루 같은 시그마 그런 내용들 그런 탐지 룰들 그런 것들을 저희 또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뭐 장비에 반영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사례를 추천할 만한 케이스가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실사례를 아마 말씀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계정 유치율이랑 조금 더 연관을 지어보면은 저희 고객사 사례를 드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네, 저희 고객사들 한 곳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시냐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계정 유치 정보들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를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할 때 단순히 웹에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API 형태로 최대한 많이 그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내부에 뭐 심이 됐던 아니면 뭐 내부에 다른 시스템 됐던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많이 그 시스템화를 많이 해놨는데 네, 그 내용들을 좀 연동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유출되는 정보가 새로 탐지됐을 때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정 처리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태우고 그 내용들 토대로 뭐 계정을 자동적으로 이제 뭐 홀드 시킨 다음에 그게 뭐 조치될 때까지 이제 멈춰놓고 뭐 따로 이제 컨택을 하면서 그 원인 파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하나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자산 정보 탐지 자산 스캔 관련해서 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AS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뭐 고객 자산 정보 받아가지고 뭐 어떠한 자산들이 현재 있고 어떠한 뭐 관리가 되어야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고 실제 뭐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스캔하고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탐지하고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그런 자산들을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 자산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판단하셔가지고 운영에 필요 없으면 이제 그것들 뭐 외부 접속을 좀 막는다던가 아니면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저희 쪽으로 다시 시드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취약점 분석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태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취약점 내용들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취약점에 관련된 또 연관된 공격자들 누가 있고 그 공격자들이 활용하는 악성 코드나 지표가 뭐가 있는지 이런 연계적인 정보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API 형태로 계속 들고 와가지고 그 장비에 계속 반영하고 하면서 운영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텔레그램 질문 조금 더 연결해서 이제 메신저 형태로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1대1 메신저는 당연히 저희가 못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램도 하나의 공격자보다는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그룹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좀 친숙한 얘기로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체방 같은 개념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조인할 수 있지만은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소수로 되어 있는 어떤 채널, 그러니까 그런 게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형태의 채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채널이나 링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것들 잘 탐지하고 이제 들어가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내용들도 확인해가지고 또 그 내용 아니면 또 뭐 오늘 답변 받으셨는데 그 좀 부족하시다라고 하시더라도
네,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확인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제가 처음 하는 발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끝까지 잘 참여하고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문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